몇 달 전에 저한테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. 길벗 이지톡이라는 출판사에서 온 이메일인데 스크린 영어 회화 시리즈 다들 알고 계시죠? 제가 블로그에서도 여러 번 소개했던 책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겨울왕국이나 모아나 코코 이런 픽사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영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 내는 곳이거든요. 저는 이제 길벗 이지톡에서 이런 책만 내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다른 책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. 어쨌든 이제 이게 무슨 이메일이었냐면 최근에 나온 책을 소개해주는 그런 이메일이었어요. 제 채널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책 광고, 뭐 서비스 광고, 어쨌든 광고를 하나도 안 하거든요. 그래서 간혹 이렇게 출판사에서 메일이 오면 제가 책을 직접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 또 미리 보기 해서 괜찮아 보이면 주문해서 많이 보기도 해요. 이번에도 이제 메일이 하나 왔는데 꽤 흥미로운 내용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책을 보내준다고 하시긴 하셨지만 제가 직접 사서 보겠다라고 하고 주문을 해서 지난 한 2달 정도 이제 이 책을 쭉 한번 살펴봤거든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두꺼워가지고 제가 리뷰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. 근데 제가 이번 이메일을 받고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요즘에 수업하는 학생들이 정말 자주 물어봤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책이었어요. 특히 이제 책 표지에 있는 카피라이트를 보고 좀 소름이 돋았는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happy와 sad 그 이상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이라고 적혀 있거든요. 그런데 이 책을 소개해주는 그 이메일을 받기 이틀인가 3일 전인가 제가 수업을 하는데 이제 학생이 선생님 해피 말고 쓸 단어 없어요? 제가 항상 이제 말을 하다 보면 해피로 답이 끝나요 라고 말을 했어서 그때 저희가 동의어 사전 좀 찾아보고 여러 상황별로 영작을 좀 해서 수업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추천해줄 책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나 이런 걸 정리해둔 책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나마 예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그 하명욱 선생님의 영어 일기 쓰기 그 표현사전이라는 책을 추천을 드렸고, 그리고 이제 서점에 나가면 내가 이거 관련 책을 꼭 찾아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수업을 마무리했는데 근데 뭐 2, 3일 제가 서점을 나가기 전에 이 이메일이 온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우연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수고를 덜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주신 차장님에게 이 기회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. 그러면 이제 이 책이 뭐냐? 이 책은 바로 이 책인데요. 보이시죠? 영어 감정 표현 사전이라고 되어 있는 책이고 여기 이제 감정 스펙트럼이에요. 디자인을 그렇게 해뒀고 여기 책에 나오는 단어가 쭉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. 이 책이 꽤 두껍잖아요. 이거 다 보는데 한 2달 정도 걸렸고요. 제가 이제 장점이랑 아쉬운 점 이렇게 순서대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제목에서도 말을 해주듯이 일상적인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에요. 제가 지난번에 올린 필사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, 그러니까 99%의 학생들이 이제 비문학 지문을 보고 영어 공부를 해요.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인턴을 가거나 아니면 교환학생 갔을 때 혹은 뭐 그 전에 토플 시험이나 아이엘츠를 치면서 내가 이렇게 일상 대화가 안 됐나? 나는 그래도 수능 1, 2등급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. 특히나 이제 자유롭게 내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그 순간에 어떤 단어를 써야 하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저는 이제 스피킹이 있는 영어 시험 중에는 토플 수업을 위주로 하는데 토플 1번 문제의 유형이 뭐냐면 토픽이 하나 나오고 이 토픽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. 여기서 이제 제가 항상 듣는 답변이 있어요. 뭐냐면 broaden my perspective, broaden my horizon, reduce stress, help me save money 이런 네 가지 표현이 진짜 자주 나오거든요.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알맹이 없는 표현이고 추상적이고 상투적인 표현인데 제가 이런 대답을 들었을 때 학생에게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써서 이제 너의 경험을 설명을 해보자 라고 하면 아는 표현이 일단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. 일단 자기의 경험을 쭉 설명하고 거기에서 느꼈던 감정이 정확히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하는지 have no idea인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단어장을 보면 해결이 되냐?
라고 한다면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. 왜냐면 사실 뭐 이 책이 되게 특이한 게 감정 표현 사전이잖아요.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고 감정을 다룬 책이 이거 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렇게 감정만 정리해두고 그리고 그 뉘앙스까지 되게 자세히 설명해둔 책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일반적인 단어장은 도움이 안 될 거고 이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점이 제가 이 책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이 책이 되게 저한테 특별하게 다가왔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. 이게 단어장처럼 생기긴 했지만 이게 외운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원어민들은 이런 생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해 왔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책인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장점 저희가 이제 무심코 지나친 되게 간단해 보이는 그런 표현을 원어민의 생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.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책의 477쪽을 한번 띄워서 설명을 조금 추가로 해드릴게요. 여기 지금 화면 보시면 477쪽, 478쪽 이렇게 화면이 떠 있을 텐데 제가 이제 화면을 살짝 멈춰 볼 테니까 지금 이때 일시정지를 누르시고요. 책의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. 지금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worry라는 단어의 이렇게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걸 이제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제 원어민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자세한 뉘앙스까지 알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이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으므로 저희도 읽으면서 이제 원어민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정도의 걱정을 worry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 이제 장점 세 번째. 쉬운 표현, 그리고 어려운 표현, 힙한 표현 이런 게 두루 섞여 있습니다. 이거는 제가 목차를 보고 조금 읽어드릴게요. 일단은 아까 봤던 그 worry라는 단어도 되게 쉬운 단어죠.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happiness, heaven, high, pleasure, down, relaxation, shame, regret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요. 이제 이런 단어들은 저희가 그냥 아주 어렸을 때 초중고 학교 다니면서 단어장에서 많이 봤을 법한 그런 단어들이죠. 그리고 고급 단어들도 꽤 있어요. affability 이게 제일 첫 단어인데 affability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elation, mirth 이런 거는 이제 클래식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죠. 그리고 abjection, tribulation 이런 단어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제 쉬운 거랑 중간 단계 고급 단어까지 다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힙한 표현은 어떤 걸 말하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책의 일부를 촬영을 해서 좀 올려드릴게요. 320페이지를 보면 connectio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. 여기에서 이제 밑에 to throw a connection fit 여기 부분을 한번 볼게요. 여기 지금 예문 보면 when I first told 여기 부분 있죠? 여기에 지금 해석 옆에 괄호 페이스북 포스트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? 이게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 예문의 소스가 어디인지 나오거든요. 지금 이 페이지 보면은 페이스북 포스트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채팅의 한 대목 그리고 밑에 거는 직장 동료가 승강기 안에서 해준 조언 이렇게 나와요. 그러니까 인스타, 페북 그리고 온라인 게임 사이트의 채팅 아니면 직장 동료가 나한테 해줬던 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예문을 다 뽑아놨어요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SNS나 실생활 대화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냥 글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284쪽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예문 보면 please 해서 이렇게 세 개 있는 거 보이시죠? 이게 이제 채팅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냥 please 이게 아니라 please 이렇게 길게 말할 때 이렇게 글로 쓰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들도 꽤 많이 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힙한 표현도 많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네 번째 장점은 뭐냐면 이 책에는 유의점이 확실하게 나와요. 그러니까 저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어떤 단어를 새로 배우게 되면 이 단어가 격식체인지 비격식체인지 욕설인지 이런 거 정도는 확실히 알고 써야 하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히 나와요. 그래서 175쪽 보시면 bummer에 대한 설명이 이제 쭉 나오고요.
뭐뭐가 이제 속어다, 뭐 격식을 따지지 않는 대화에서 쓰인다. 또 285쪽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워낙 유명한 욕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쉬리네스 이 단어를 보시면 욕인 것 같다는 느낌은 받으실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욕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욕설인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주의해서 써야 되는데 이 책은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잘 해놨고요. 간혹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슬랭을 답에 써놓고 그게 슬랭인지 모르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. 그래서 왜 이 단어를 굳이 골랐어요? 하면 그냥 한영사전에 검색했는데 이 단어가 나오던데요?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.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유의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혀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안심이 되는 책이었어요. 그 다음 이제 장점은 제가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고 단점이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이 책을 샀을 때 MP3에 대한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. 지금 나왔을 수도 있을까요? 근데 이제 여기 예문이 워낙 많고 그리고 평소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모르는 그런 단어들이 있다 보니까 이 책이 MP3가 있다면, 그러니까 음원 파일이 있다면 훨씬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사실 뭐 발음도 모르고 그냥 읽기만 하는 건 이런 책은 소용이 없잖아요. 그래서 MP3가 있으면 좋겠다. 이 정도 생각이 들었고요. 제 나름대로 이제 읽어보고 이용 방법을 좀 말씀을 해드리자면 여기는 이제 감정 어휘가 300개 나와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번에 다 읽어보겠다 하면 좀 힘들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내가 10개씩 30일 동안, 한 달 동안 쭉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10개, 10개씩 30일 보면 300개 채울 수 있잖아요. 그렇게 한번 훑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책 내부를 쭉 보시면서 내가 이 표현은 나도 쓸 것 같다 싶은 거는 그냥 외워버리시는 게 제일 좋고요. 그리고 예문 같은 거 잘 살펴보시면서 약간 이거는 뭐 소설에 나오는 거네? 아니면 뭐 뉴스 보도에 나오는 표현인가 보네? 이런 것들을 이제 암기를 하신다기보다는 알아듣기만 하면 되니까 좀 가볍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10개씩 30일을 보면 이 책을 다 볼 수 있다. 그리고 좀 더 똑똑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. 그런 장점이 있는 책이라 제가 소개를 드렸고 책도 되게 콤팩트해요. 두께가 좀 있어서 그렇지 되게 조그매서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좋았고요. 이번 책은 정말 잘 본 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. 그럼 이제 이 책이 필요한 분들은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제목은 말씀드렸듯이 영어 감정 표현 사전 이렇게 됩니다. 저는 이제 영상 마치면서 제가 받았던 이메일이랑 그리고 제가 구매했던 목록 한번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그러면 오늘도 열공하세요.